이문정 검사가 한 말입니다. 이문정 검사가 예비 명단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가짜 뉴스가 나왔었나 봐요. 예비위원, 그 징계위원. 그렇죠. 징계위원들이 막 다 기피 신청하면은 네. 예비 명단에서 끌어올릴 거다. 심지어는 거기 징계위원장 뭐 대리를 맡았다 이런 보도가 있어가지고 근무하는 곳이 대검이잖아요. 네. 미치겠더라는 거야. 사람들마다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야. 그 눈빛에서 그러니까 뭔가 경멸, 어떤 적대감을 느껴질 때 그 불편함은 안 느껴본 사람들은 상상하기가 힘들죠. 예. 그런데 내가 출근하는 곳에, 내가 근무하는 곳에 어떤 빌딩이 한 층에서만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빌딩 그 통째로 내 직장인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뭔가 적대시하는 것처럼 뭔가 좀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어떤 혐오감의 눈빛을 담아서 쳐다본다 그러면 그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나 소문으로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들어갔던 그 검사들 있잖아요. 2명. 검사들도 말은 못했지만은 굉장히 부담스럽긴 때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네. 어떤 그 의견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한 말이 있어요. 황제 징계 논란이 야기될 만큼 전례 없는 자료 제공과 증인 신문 등이 이루어졌다. 원래는 징계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위법한 징계, 검사 블랙리스트 피해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옛날에 이문정 검사가 한 거예요. 2년째 자료에 접근하지 못해서 재판이 공전되고 있는 사건 당사자로서 제 진술서조차 보여주지 않는 검찰을 상대로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윤석열 또는 검찰총장이니까 이번에 한해 특별히 허용한 예외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나한테도 똑같이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종의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특별대우한 게 오히려 정답에 가깝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소송 등에 대비해서 상당 부분 배려했다고 보는 게 맞죠. 탄압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이니까 사실 특별대우해 준 게 맞죠. 특히나 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공무원 세계에서 자기가 어떤 업무상 과실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해부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이어트 시작인 거예요. 아무것도 밥도 안 들어가고 물도 안 넘어가고 살 쪽쪽 빠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이런 이렇게 뭐 그 징계 대상자에 대한 법적인 권한은 분명히 알죠. 공무원들은 자기 부서 가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자기가 공무원 임용을 받는 그 과정에서 모든 교육을 받아요. 징계 절차는 이렇게 되고 징계 대상자는 이런 권한이 있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방어권이 보장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안다고 해서 다 하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최종적인 권한은 징계위원회에 있는 것이고 괜히 이 방어권을 행사했다가 제일 무서운 괘씸죄에 걸려버리면 자기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항변을 못하니까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감히 자기는 본인은 출석도 안 하고 변호사를 보내가지고 그 모든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대리를 시킨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황제죠, 황제. 네. 황제가 임페리어인가요? 그거는 노란물 아닙니까? 네, 양주 아닙니까? 네. 황제진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이니까 특별대우한 건 맞고요. 저는 이거 반대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우리 같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뭔데 혐의 행해진 대로 해라. 윤석열이 아니고 일반 검사였다면 이거 파면일걸요? 물론 예. 파면이라는 징계 사유는 이상 검찰에는 없는 거지만 당연히 해임인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탄압이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특별대우한 건 맞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황제 징계였다. 근데 그 황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언론이 크게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징계 사유에 있었던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것조차 그 징계 사유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픈 거, 뼈 아픈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다음에 윤석열 다음에 이제 또 다음 타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사실 75년 동안 한 번도 치우지 않은 방을 한 방에 날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징계 2월이 정말 열받지만 이제 징계 2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걱정이 되거든요. 왜요? 물론 뭘 걱정해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 그 요즘 학폭이라는 거 있잖아요. 학교폭력위원회.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맞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윤서방한테. 근데 얘는 반성도 안 하고 완전 아나무인이야. 엄마까지 데려와 막. 내가 지금 육성회비를 이만큼 냈는데 해서 봤더니 막 가짜 위조된 거야. 돈 낸 것도. 막 그래서 학교에서도 되게 골친데 얘가 와가지고 막 이제 다른 맞은 애들은 윤서방이 퇴학을 당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막 너 이제 퇴학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도 안에서 이제 목소리를 좀 내보자 했는데 정확 2개월 만에 얘가 다시 돌아온대. 그러면 학교 안에 있는 애들은 벌벌 떨게 된다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모든 권력은 사실은 유한한 거잖아. 예. 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7월 달까지가 임기니까 남아있는 그 임기는 한 4개월 반에서 5개월 가까이 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냐? 레임덕이 있어. 레임덕이라는 말이 원래 절뚝거리는 오리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윤석열의 시대는 저물어 가. 물론 이제 해임시켜가지고 그냥 새롭게 딱 검찰총장 박았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혼란을 줄일 수 있었던 건 맞아. 맞는데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4개월 반에서 5개월 정도 되는 사람을 정직시켜 놓고 나면은 검찰들이요. 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윤석열 나갈 줄 알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름대로 그렇게 대비해왔던 사실은 윤석열 싫어했던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훨씬 많죠. 내가 알고 있기에도 예.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요거는 검찰이 어떤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윤석열을 옹호했던 그 댓글 검사들이 지금처럼 일어나기도 애매하고 지금에 와서 저물어가는 검찰총장한테 충성하기도 애매하고 그 애매한 상황에 놓이는 부분이라서 뭔가 저쪽이 더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돌아오니까 근데 얘가 학교를 평생 다닐 게 아니라 한 4개월 지나고 나면 방학하고 무슨 졸업해버리는데 무슨 내가 봤을 때 그런 걱정 안 했대. 아니 졸업은 하는데 얘가 맨날 학교 시간에 교문 앞에 이렇게 짝다리 들고 서 있으면 애들이 또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 검찰 조직의 충성의 핵심은 권력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돈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키려고 하는 수사권이나 기소권에 대해 기소권이라는 건 특히나 기소 편의주의에 근거한 어떤 기소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독점적 권한을 지키려고 애쓰는 건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돈이 되는 건 이 검찰을 퇴직한 선배 검사들하고의 나하고의 어떤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돈이 된다는 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이제 이해관계에서 빠졌어요. 지금 검찰들한테는. 윤석열이 총장직을 하든 안 하든 이미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공수처가 작동하기 시작되면 그 가능성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돈이 된다는 그 가능성 자체가. 그러면 그 큰 돈에 대해서 욕심 부리기보다 지금 내가 지킬 수 있는 돈을 지키는 게 나한테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네. 그거는 검찰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줄 서고 누구한테 편들고 충성을 바치고 이게 돈이 안 되는데 더 이상 내가 왜 그 짓을 하냐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석열이 정직이 끝나고 돌아온다고 한들 그냥 벌거벗은 임금님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정말 아쉽긴 하지만 한 4개월 반 정도 이미 그 기간에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느냐 마느냐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 검찰들이 그런 짓거리 해왔던 역사가 있잖아요. 정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급속하게 새로운 권력에 줄을 서요.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그때서야 물어뜯어.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임기가 끝나는 7월 달쯤이면 이미 대선이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예. 그 사이 윤석열이 나갈지 말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대선 나가려면 정치 일정상. 이 과정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윤석열이 임기를 꽉 채우고 나가봐요.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정권에 대드는 정도의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희석돼서 나가는 거야. 물론 그 사이에 그런 개지랄하는 수사는 몇 개가 더 있겠지만 그러니까 성렬이 형한테 내가 충고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퇴할 타이밍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대통령이 사인해 정직 2개월. 나 못 해먹겠네 하고 나가면서 그 이미지 갖고 한 1년 울겨 먹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정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줄을 서는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쪽으로 정권 넘어갈 일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거 어르신들만 그러다가 혈압으로 쓰러지시고 막 그러실 거니까 그건 제가 걱정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어쨌건 윤석열 씨 황제 징계 당한 건 맞으시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 욕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게 잘못됐어. 왜요? 네. 검사 징계위원회에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이 끼친 영향은 없어요. 추미애 장관은 내가 이 사람을 징계 청구를 하면서 징계위원을 임명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을 따로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해임시켜주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박근혜 때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그러니까 최대한 내 의사를 보이지 않고 당신들한테 맡기겠다라고 징계 구성하는 판만 깔아준 거잖아요. 본인이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책임은 1도 없다. 오히려 추미애 장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죠. 네. 이 어제 새벽에 소식을 듣고 이 분노에 약간 기름을 부었던 게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재심 사건을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을 4개월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너무 분노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고위 공직자 수사를 비리하는 공수처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들어가게 된 것도 스스로를 성역화 시켰잖아요. 지금까지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는 어디에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권력을 이 개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하나가 뭐라고 정말 앞으로 저희는 진짜 큰 개혁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고 진짜 지치지 말고 계속 장기전으로 돌입해야 된다. 이거 뭐 2개월 나왔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힘을 다 같이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추미애 장관이 진영 행자부 장관하고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여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한 이 대국민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뚜벅뚜벅 가겠다라고 하는 인상을 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거기에 뭐 실망하거나 또 뭐 더 막 의기양양하지 않고 예. 내가 가야 될 길은 윤석열 징계가 아니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력기관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 이 장들이 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관련해서 이 브리핑하는 거 보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지금 윤석열 2개월에 막 몰두해 있지만 실제로는 도도하게 개혁의 흐름은 가는 거예요. 이거 윤석열이 네. 어떻게 거스릅니까? 법과 제도에서 만들어진 거를.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그 두 장관이 기자회견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정권 현장이 더욱더 절실하고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그렇고 경찰의 어떤 업무 그 조정도 그렇고 국정원 개혁도 마찬가지고 이게 완성된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현재 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수사 기능을 분리해서 기소 전담 어떤 기구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경찰도 자치경찰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경찰처럼 주경찰이 있고 연방경찰이 있는 것처럼 자치경찰 제도를 통해서 경찰 내부적으로 서로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그 조직 개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국정원도 앞으로 다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어떤 별도의 그 수사 조직이 경찰 내에 생기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완성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검찰도 경찰도 국정원도 아직까지 불완전한데 이게 만약에 진짜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100만 분의 하나라도 다음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 다시 예전 과거로 되돌리는 거 그게 순식간이에요. 쉽죠? 겁나 쉽죠.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우리가 계속 정권을 잡고 이런 권력기구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이 구조가 문화적으로 정착되도록 계속 우리가 압력을 넣어줘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예뻐 죽겠는 게 국정원장이죠. 심지어 대공수사권 우리가 계속 모든 비법 전수해 줄게요. 가져가세요. 뭐 이런 느낌 정말 잘하고 있고요. 심지어 세월호 관련한 국정원의 문건들 다 오픈하겠다 이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윤석열에 대해서는요. 민주당이 할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정직에서 돌아오면
이 원전 수사 같은 이런 짓거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수사를 하거나 이러면 민주당이 마지막 카드를 써야죠. 탄핵. 그러니까 지금은 뭐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수사도 안 된 상태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러니까 그 있잖아. 윤석열 정직 2개월이라고 민주당 나가 죽어라. 맥락 없는 비판하지 마시라고. 거기서 징계위원회에서 나온 그 징계를 갖고 수사에 대한 결과물도 없는데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는 거죠.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는데 뭐 윤석열은 결국엔 민주당의 탄핵 카드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탄핵을 유발해가지고 대선 나가겠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명박근혜한테 당해온 세월이 있어가지고 민주당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건 마음은 굴뚝 같지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 만약에 임기 마지막까지 이상한 지랄을 하고 계시면은 탄핵이란 카드도 민주당이 쓸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못 쓴다.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봐야겠죠. 아니 근데 이번에 징계위원회 이후에 검찰 개혁을 가려면 검찰총장을 2번, 3번 더 징계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돼서 학폭위 때처럼 윤석열 같은 애들이 이 선생님은 위원회에서 안 됩니다. 이 선생님은 나랑 별로 감정이 안 좋으니까 이 선생님도 빼주시고 얘네 엄마도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징계위원 자체를 자기가 선정하려고 하거나 이런 힘을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징계위원회 혹은 그 다음번 검찰을 뽑을 때 뭐 기타 등등해서 매우 생각할 것들이 많겠지만 이번에 이만큼 왔으면 다음번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 길게 싸우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렸고요.